우리나라로 치면 GD가 아침에 출근을 해서 타주는 커피를 마시고 식당에 가면 GD가 이렇게 수저 놔주고 그런 느낌인 거예요. 안녕하세요. 론? 나입니다. 오늘은 스트릿과 또 하이 패션의 그 경계를 허문 브랜드죠. 오프화이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저도 이 브랜드 잘 알고 있습니다. 길에서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요즘에. 경고판이라든지 사선 모양으로 된 횡단보도 같은 느낌의 티셔츠들을 입은 분들이 많이 눈에 띄는데, 간략하게 오프화이트란 어떤 브랜드다? 좀 전에 설명해 주셨다시피 스트릿웨어랑 하이패션의 경계를 허물고 그 중간에서 자리를 잘 잡고 있는 브랜드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고, 다 이름을 한 번씩 들어보셨겠지만 버질 라블로라는 분이 오프화이트를 이끌고 계시고, 지금은 루이비통 men'swear를 당담해서 이끌고 계십니다. 유명한 모델들과 사진을 엄청 많이 찍으시더라고요. 파티 같은 데도 많이 나타나시고, 디자이너분들이 패션 전공을 안 하신 분들이 되게 좀 있더라고요. 버질 라블로도 그렇죠. 예전에는 디자이너라고 하면은 거의 반드시 이제 패션 스쿨을 졸업을 했어야 됐고, 아틀리에라든지 이런 곳에서 이제 경력을 쌓은 후에 본인의 브랜드를 런칭하는 게 약간 수순이었는데, 버질 라블로가 기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요새 들어서는 이제 뭐 약간 연예인이라든지 버질 라블로처럼 비전공자들이 브랜드의 수장을 맡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버질 라블로가 패션 쪽에 좀 눈을 뜨고 브랜드까지 런칭하게 됐는지. 브랜드 자체는 2013년에 런칭을 했죠. 되게 짧은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성장을 이루었기 때문에, 사실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오프화이트의 약간 역사나 버질 라블로에 대해서 다뤄주는 유튜브 동영상이라든지 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데서 이미 다들 이제 피곤하실 정도로 많이 보셨겠지만, 버질 라블로는 패션 전공이 아니고 대학교에서는 토목학을 전공을 했고 대학원에서 건축학을 전공한 건축학도입니다. 건축학도. 네. 영향을 많이 끼쳤나요? 그렇죠. 버질 라블로 자체는 원래는 건축학 쪽을 전공할 생각이 없었다고 해요. 근데 아버지가 가나 이민 1세대시고 미국이란 기회의 땅에 와서 본인의 삶의 터전을 이끄신 약간 적극적이신 라이프 스타일의 아버지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카고가 집이잖아요. 시카고에는 건축이 되게 유명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엔지니어라는 타이틀을 달았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거기 또 이제 학구열이 장난 아니에요. 미국도 학구열이 굉장하신 부모님들은 우리나라 부모님들 못지않게 자식들을 푸시하기 때문에 버질 라블로도 아버지의 약간 희망사항을 채워주기 위해서 대학교 전공을 건축학을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저랑 비슷하네요. 공감대 형성돼요. 건축학을 했다가 결국에는 패션에 눈을 떴잖아요. 패션에 눈을 뜬 계기는 버질 라블로가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뉴욕이나 LA 쪽으로 쇼핑을 하러 많이 다녔다고 해요. 옷에 관심이 많았지만 옷을 전공하거나 만들 생각은 없었는데, 램 코라스라는 이제 유명한 네덜란드 건축가가 뉴욕에 프라다 매장을 리뉴얼을 하면서 그게 굉장히 이슈가 됐었거든요. 아무래도 건축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뉴욕에 가서 그 매장을 둘러보고서 굉장히 많은 이제 영감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꼭 건축에 한정된 게 아니고, 이 건축에서 배운 어떤 문화적인 요소들을 패션이라는 곳에 또 녹여볼 수 있겠구나, 약간 이런 터닝 포인트가 됐다고 본인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버질 라블로가 시카고로 돌아와서 커스텀 킹즈라는 자체 프린트 기계를 가지고 있고, 거기서 프린트를 해서 티셔츠를 판매하는 가게가 있었는데, 건축학을 배우면서 3D 프로그램 이런 걸 많이 배웠대요. 건축을 설계하라고 가르쳐 줬더니 버질 라블로는 그 3D 프로그램으로 티셔츠 그래픽을 만든 거예요. 티셔츠 로고 같은 걸로 뭐 그림이 그렇죠. 3D로 되어 있는. 네, 뭐 약간 그런 3D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버질 라블로가 그래픽을 해서 커스텀 킹즈라는 가게에서 자기의 그래픽으로 된 티셔츠를 팔기 시작했는데, 그 프린트 가게에 있는 사장님이 버질 라블로 이제 워크를 보고 굉장히 마음에 드셔가지고 함께 일해볼 생각이 없겠느냐, 뭐 이렇게 설득을 하다가 하루는 이제 커스텀 킹즈의 돈 씨라는 분이 방문을 해요. 카니에 웨스트의 이제 매니저셨던 분인데, 지금은 저스트 돈이라는 굉장히 럭셔리한 스트릿 브랜드를 또 운영하고 계시고, 버질 라블로와 RSVP 갤러리라는 편집샵도 운영을 하고 계신 분인데, 이분이 그 당시 카니에 웨스트의 앨범 작업을 도와줄 약간 디자이너를 찾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와중에 커스텀 킹즈의 주인장이 버질 라블로를 돈 씨한테 소개를 시켜줬고, 돈 씨가 카니에 웨스트한테 소개를 시켜주면서 둘의 약간 만남이 그때 성사가 된 거죠. 완전 복잡하네요. 네. 인간관계는 굉장히 복잡한데, 저는 여기서도 모든 게 다 타이밍이에요. 타이밍이고, 네.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지 끌어내야 돼, 이거. 모든 게 다 연줄이구나. 네. 근데 카니에 웨스트가 이미 그 당시에 이미 되게 유명한 가수였기 때문에 버질 라블로는 이제 카니에 웨스트를 만나기 위해서 마지막 학기 시험을
안 보고 갔다고 해요. 이게 굉장히 유명해요. 다 모든 걸 포기하고 갔네요. 보통의 이제 학생이라면은 마지막 학기에 마지막 시험을 포기를 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결국 졸업장이랑 연관된 그렇죠. 건데. 결국 졸업장에 연관이 된 거고 학교를 더 다닐 수도 있는 상황인데 과감히 그걸 포기를 하고 카니에 웨스트랑 이제 미팅을 성사하기 위해서 갔다는 게 굉장히 유명한 일하고 카니에 웨스트는 버지라블로를 보고 굉장히 마음에 들었었나 봐요. 그래서 바로 크리에이티브 컨설턴트로 계약을 했는데 보통은 스타일리스트로 일했다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당시에는 카니에가 버지라블로보다 옷에 대한 어떤 지식이나 네. 그런 식견이 더 넓었기 때문에 스타일리스트로 고용한 게 아니고 앨범 작업을 도와주는 크리에이티브 컨설턴트로 고용을 한 거였어요. 팬디에서 일했던 경험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카니에 웨스트가 루이비통이랑 콜라보를 해요. 네. 그 유명한 이제 신발 콜라보를 하게 됐는데 콜라보를 하고 그 제품을 선보이는 쇼 자리에 이제 가기 위해서 카니에 웨스트랑 버질이랑 돈씨를 포함 카니에 웨스트 그룹이 파리로 같이 참가를 하게 됐는데 카니에 웨스트가 파리에서 하이 패션 쇼들을 관람하고 나서 이제 느낀 점이 그 당시에 패션에 관심이 엄청 많았고 같이 일하는 버지라블로도 패션에 관심이 많았는데 본인들이 주로 하던 작업은 이제 티셔츠에 어떤 그래픽 작업을 입혀서 파는 어떻게 보면 단순한 네. 스트릿웨어 브랜드에 기반한 약간 이런 작업들을 주로 했었는데 하이 패션이나 좀 더 큰 브랜드의 헤드를 맡기 위해서는 뭔가를 좀 더 배워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LVMH 그룹의 이제 수장인 아르노한테 부탁을 해서 팬디라는 이제 브랜드에서 인턴을 하게 돼요. 오프화이트가 지금 하이 브랜드를 조금 이렇게 경계를 머물게 된 그 경험이 계기가 아닐까. 아니었다면 오프화이트나 파이렉스 비전도 네. 그냥 기존의 스트릿 브랜드가 지향하던 반바지라든지 티셔츠라든지 후디라든지 이런 편안한 옷들만 나왔을 수도 있는데 네. 그 경험이 계기가 되어서 약간 하이 패션을 넘나드는 브랜드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인턴십에 대한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 원래는 카니에 웨스트가 라프 시몬스한테 부탁을 했다고 해요. 자기를 인턴십으로 써달라고. 근데 라프 시몬스는 카니에 웨스트 같은 빅 셀러브리티가 자기 브랜드에 와서 조그만 사무실에서 인턴을 하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래서 그 질문이 이제 진지한 건 알았지만 거절을 했다고 하고 그 뒤에 이제 컨택이 된 게 팬디여서 팬디에서 일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팬디에서는 정말 웃겼던 게 저희가 생각할 때 이제 셀럽이 회장의 등을 업고 인턴십을 할 때는 그냥 형식적으로 자기가 일하고 싶을 때 가서 일을 하고 배우고 이랬을 것 같은데 아침 9시에 출근해서 5시까지 꼬박 인턴십을 성실하게 수행했다고 하고요. 한 달에 $500씩 받으면서 똑같이? 네. 한 달에 500달러면 우리나라 $500? 돈으로 한 60만 원 정도 되는데 네. 그 돈을 받고 일했다고 하고 아침에 가서 첫 번째로 하는 일이 커피 타는 일이었다고 해요. 2009년도에 네. $500에 커피 타는 역할 상상이 안 되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팬디에 다녔던 분들의 이제 인터뷰를 보면은 카니가 타주는 커피를 마시면서 와우. 디자인실의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예전과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상상이 안 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로 치면 GD가 아침에 출근을 해서 타주는 커피를 마시고 하루 종일 이제 즐겁게 일을 하는 거죠. 네, 네. 대박이다. 그리고 식당에 가면 GD가 이렇게 수저 놔주고 대박이다. 그런 느낌인 거예요. 저는 그 회사 갈래요. 그래서 2009년에 그렇게 팬디에서 이제 일을 같이 하게 되고, 그 다음에 2010년도에는 빈트리라는 브랜드를 런칭을 하게 되고 2011년도에는 버지라블로가 드디어 카니에 웨스트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서 앨범 작업을 하게 돼요. 그 2011년에 발표한 와치 더 스론이라는 앨범이 있는데 그 앨범 커버를 버지라블로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서 작업을 했고 그 앨범 커버가 그래미에 이제 노미네이트 되면서 비로소 세상에 이제 버지라블로가 아티스트로서 약간 이름을 알리게 되는 계기가 되었죠. 그럼 앨범 자켓으로 조금 네, 세상에 알려진 앨범 거네요. 자켓과 홍보와 이미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버지라블로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서 모든 역할을 했던 거죠. 그렇게 되는군요. 그래서 2012년도에는 파이렉스, 2013년도에는 오프화이트. 거의 뭐 5년 동안 쉬지 않고 달렸네요. 브랜드를 런칭하기까지 2015년까지의 경력을 봐도 굉장히 쉼없이 달려온 친구인데 네. 제 친구는 아니지만 유명해진 다음에 일하는 거를 봐도 굉장한 워커홀릭이시더라고요. 오프화이트에 이어서 루이비통 맨즈의 메인 디자이너로. 나이키와의 더 10 컬렉션은 2017년에 대박을 터뜨리고 2018년에 바로 루이비통에서 버지라블로를 픽업하게 돼요. 루이비통은 그 전 디자이너가 킴 존스라는 영국 출신 디자이너였고 버지라블로, 카니에 웨스트, 킴 존스 이렇게 셋이 굉장히 친한 사이였어요. 친했을 당시에도 버지라블로가 킴 존스한테 틈만 나면 하이 패션에 대해서 굉장히 물어보고 많은 가르침을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루이비통에서 버지라블로랑 계약을 하기 몇 달 전에 사실 카니에 웨스트랑 얘기가 오고 갔는데 그게 불발이 되고 결국은 버지라블로랑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들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됐나요? 그래서 아마 카니에 웨스트 입장에서는 본인이 예전에 2009년에 루이비통이랑 콜라보했던 역사도 있고 그 이후로 계속 루이비통 가이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그런 별명을 이제 등에 업고 본인이 결국엔 루이비통의 메인 디자이너가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자기 밑에서 일을 하던 버질 라블로한테 약간 뒤통수를 맞은 셈이었죠. 이건 뭐 절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정도. 카니에 웨스트가 그 사건에 대해서 인터뷰한 영상들이 유튜브에 많이 있는데 그 영상들을 보면은 본인 스스로도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용서를 했다가 용서를 못 했다가. 갑자기 그럴 수 있죠. 그쵸? 다들 아시듯이 카니에 웨스트가 굉장히 비범하신 분이라서 보통 SNS에 본인이 말을 하시는 것도 천국과 지옥을 약간 오가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또 유명한 그런 짤이 유명한 있잖아요. 짤이 있는데 첫 루이비통 패션쇼에 버즈라블로가 아무래도 베스트 프렌드니까 카니에 웨스트를 초빙을 했는데 보통은 이제 셀럽들이 패션쇼에 초대가 되었을 때는 브랜드에서 제공해준 그 브랜드의 이제 신상 옷을 입고 패션쇼에 참가를 한단 말이죠. 분명히 옷을 보내줬을 텐데 카니에 웨스트의 부인인 이제 킴 카다시안은 루이비통으로 쫙 빼입고 왔는데 본인은 본인의 브랜드인 이지로다가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다 입고 참석을 하게 돼요. 그 마지막, 마지막 자존심이었던 것 같아요. 앉아있는 사진을 보면 굉장히 웃긴 게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 럭셔리한 루이비통 옷을 입고 되게 멋있게 앉아있는데 카니에 웨스트만 이지의 약간 그 추리닝 같은 옷을 입고 그 하이 패션 쇼에 앉아있단 말이죠. 카니에 웨스트가 아니었으면은 아마 가드한테 쫓겨날 수도 있는 그런 복장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눈물의 피날레에서 둘이 만나서 네. 카니에 웨스트가 눈물을 흘리는 그 장면이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되었어요. 결국 그렇게 해서 나온 짤이었군요. 그 눈물이 버지라블로를 축하해주는 눈물인지 억울함을 호소하는 눈물인지는 아마 본인만 알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론 씨가 추측해보는 결과로는 어떤 쪽이 더 제 가까운 것 같아요? 생각에는 약간 3대 7 정도로 3대 7? 네, 억울함이 한 7 정도 아니었을까. 억울함이 7. 네. 교통사고 났을 때 저 얼마 전에 3대 7 그거 나왔는데. 아니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다고 하는데 그쵸. 루이비통이라는 세상에서 제일 큰 그런 브랜드를 뺏긴 느낌일 텐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쵸. 그래서 대중들 앞이니까. 이해합니다, 그 네, 부분. 대중들 앞이니까. 그 쓴 눈물을 화해의 눈물로. 저 같으면 아마 쇼도 참가를 안 했을 텐데 네. 그래도 참석한 거 보면 대인배긴 대인배인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 오프화이트 패션쇼를 제가 이제 막 공부하면서 찾아봤거든요. 너무 예쁜 옷들이 많아요. 여성복 특히 막 드레스도 있고 너무 예쁜 게 많은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후드티만 나오는 건지.